정치에 대한 다양한 방송, 김연아의 정다방 TV. 굉장히 상세하게 우리 이한준 회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3기 신도시 문제는 정치적인 쟁점화되고 있고 완전히 철회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부터 괜찮다고 하는 여당 주장까지 상당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우리 이한준 회장님께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통연구원 부원장도 하셨고 경기도시공사 사장으로 또 올해 재임하셔서 이 도시건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건설 부문하고 교통 부문인데 두 가지를 다 경험하신 분이라서 굉장히 상세하게 발제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문제점 지적, 집값 잡아야 되는데 사실 잡아야 될 집값은 못 잡고 1, 2기 신도시의 집값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교통혼잡에 대한 대책이 없이 건설 발표만 먼저 나왔다는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을 잘 해주셨던 것 같고요. 대개 세미나를 가면 이게 문제점 지적에 그친 분들이 많은데 우리 이한준 회장님께서는 상당히 그 참신한 대책도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의 경험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족용지를 먼저 공급하자든지 뭐 신도시 관리회사를 설립해야 된다든지 필수 광역교통시설 미리 지정하자는 등등 여러 가지 좋은 의견 많이 주셨습니다. 상당히 오늘 그 토론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만한 멤버가 한국에서 이 문제에 관한 한 모이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이한준 회장님 전문가이시고 또 사실 저희 한반도 선진화재단과 함께 공동 주최한 김연아 의원이 의원 되시기 전에는 도시 및 주택건설 부문에 또 제일 전문가였던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토론을 해주신 세 분도 오늘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 왼쪽에는 정창무 서울대 교수님 계신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님으로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른쪽에 제 오른쪽입니다. 여러분 보시는데 왼쪽에는 권대중 명지대학 교수님 와 계십니다. 대한부동산학회 회장님이십니다. 네. 다시 제 왼쪽으로 와서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는 이인화 도원건축 대표님 나오셨는데 저희 한반도 선진화재단의 위원님으로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발제가 좀 길어져서 토론하시는 분 본래 10분 드리려고 했는데 저 좋은 남바 럭키세븐 7분 정도밖에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7분 드릴 테니까 좋은 토론 부탁드립니다. 먼저 정창무 교수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한준 박사님께서 3기 신도시 딜레마 해법은 해가지고 발제를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슈가 한 30개는 돼요. 그 한 개 한 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알고 해법을 찾아가려고 그러면 그래서 쉽게 끝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부하는 사람들, 이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들끼리는 쉽지 않은 문제를 갖다가 한 줄로 딱딱 표현했구나. 이제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 제기가 됐고 제가 볼 때는 아마 계신 분들이 들으면서 저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라는 생각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든다면 이제 신도시 건설하고 광역 교통시설이 따로 인허가 과정을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쪽 분야나 저쪽 분야나 도대체 저 길이 어떤 경로로 가는지 파악하는 공무원도 없고 담당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가 정부 부처에서 수많은 정책 결정 과정에 인허가가 들어가잖아요. 그거부터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추진하면 도대체 어디에서 걸리고 어디서 몇 번 걸리는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단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광역 교통시설 하나하나 올라가잖아요. 그럼 중도위에 딱 걸립니다. 중도위에. 그 중도위에서 통과가 되는 게 먼저인지 예타를 통과해야지 중도에 오는지도 정리가 아직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도에 이거 도로 하는데 개발제한국 풀어주세요 그러면 중도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 예타부터 받아오세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을 우리가 왜 풀어줍니까? 그럼 예타는 이제 공타 뭐 이런 데 해서는 아니 허가도 안 받은 데를 갖다가 우리가 왜 예타를 하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개인이 파악할 수 있는 복잡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정부 부처에 계신 분이 있다면 디지털 트윈 뭐 공장에다 쓰는 게 아니라 정부 인허가 과정에 좀 먼저
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지. 대장동이요. 예컨대 대장 신도시 거기 김포공항 바로 옆에 있어요. 고도 제한 받고요. 거기에 강서구에서 도로를 연결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그쪽에서 자꾸 넘어오면 복잡해지니까 바로 앞까지 갖다 놓고 도로 연결 안 해줘요. 절대로 안 해줍니다. 그걸 뭘로 설득을 할 거냐 이거죠. 서울시 공무원을 갖다 뭐 잡아다가 흔들 거예요. 서울시 공무원도 합리적이죠. 왜 쓸데없이 부천, 인천 교통을 갖다가 서울에다 박아가지고 서울 시민들이 교통 체증에 어렵게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서울시 이기적으로 얘기하고 인천 이기적으로 하는데 그걸 해결할 방법이 지금은 없다. 그러니까 교통 문제 안 풀리는 거죠. 어떻게 풀리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복잡한 문제가 굉장히 많다. 이제 좀 얘기 드리면 이제 큰 것만 좀 짚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 재생을 하자 그러면 3기 신도시 건설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풍선 효과예요. 그러니까 밖에다가 멋있는 걸 지어 놓으면 안에 낡은 집 다 버리고 가죠. 우리 그거 10년 동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잘 몰라요. 3기 신도시 하면은 뭐 내가 행복해지나? 근데 시내에 있는 낡은 동네에 사는 사람 망한 거예요. 집값 떨어지니까. 근데 사람들이 분노를 안 해요. 신문 기자가 일단 분노해야 되거든요. 신문 기자는 그냥 3기 신도시 멋있어요. 뭐 민원 많아요. 이런 얘기만 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회적 학습 자체가 아직 좀 멀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정부가 왜 이런 신도시 계획,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500만 호 주택 건설 계획을 딱 발표를 하거든요. 그거 왜 하느냐? 국민들한테 뇌물 주는 구조예요. 뇌물을 탁탁 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정책이라는 게 대표적인 공공이 국민을 대상으로 한 뇌물 정책이고, 그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두 나라가 있습니다. 터키하고 우리나라. 굉장히 유명해요. 아예 사례로 나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정권 유지, 뭐 이렇게 표를 많이 긁어 모으겠다 그러면 큰 선물을 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잃는 사람도 있지만 얻는 사람도 커요. 그러면 얻는 게 얼마나 크냐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측정하냐면, 매매가는 안 오르고 전세가만 디귿대 올라요. 왜냐면 로또 붙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세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전세가를 측정하면 이 뇌물의 크기가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타격을 주는가. 근데 하나 다행인 거는 우리가 전부 다 이 까마귀 고기를 먹고 살거든요. 득달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거 전 투표하러 가기 득달 전에 좀 열심히 이걸 광고를 하면은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5% 표가 왔다 갔다 해요. 실증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효과 있는 정책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구조에 대해서 이게 가장 풀 수 있는 문제냐, 단순히 수급의 문제는 아니다.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하나만 딱 얘기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이 박사님께서 이제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신도시가 강남 3구의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겠느냐? 옛날에 실증 보니까 안 미치더라. 주택 시장이 구조가 바뀌었어요. 구조가요. 옛날에는 수도권 주택 시장이 하나로 움직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동차 시장 같이 바뀌었어요. 제가 예를 들면 모닝이나 소나타 차값이 떨어진다고 BMW 차값이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화로 주택 시장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BMW는 차별화 전략으로 자기끼리 가는 거고, 주택 시장이 연계가 안 돼 있어요. 오른 데는 오르고 떨어진 데는 떨어지고. 근데 저희가 아직까지 하도 정부에서 시장을 갖다 주물럭거려 놓으니까 주택 시장이 하나라는 생각을 모두가 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바뀌고 있다. 자동차 시장 같이 고급 시장, 그러니까 세그멘트가 막 나눠져 가지고 따로따로 움직이는 시장이 됐다.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창훈 교수님 아주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을 짤막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에 한번 제대로 모시고 말씀 한번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대중 교수님, 그럼 저 7분간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시간을 제한하니까 뭘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한준 발전님께서 뭐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다 했고요. 제가 뭐 언급할 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신도시를 왜 하느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판은 벌려놨는데 다음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
네, 그 속에서 이 3기 신도시를 중단할 수 없이 간다면 어떤 성공 조건을 갖고 가야 되느냐? 그럼 분명하게 교통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2기 신도시가 미분양이 발생한 지가 한 4개월, 5개월 됐습니다. 우리 이한준 그 발제자가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했다는데 제가 그 분양가 심의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해서 주택 공급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가격을 낮추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은 그 뒤에 있는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번 정부는 전혀 없이 나왔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왜 3기 신도시를 해야 되는지 문제부터 제가 제시를 하고 싶고요. 또 가격을 낮추는 문제는 뭐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 또 한 가지는 이제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업,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묶어놓고 신도시를 만들었을 때 이익이 무엇인가? 3기 신도시를 만들었을 때 과연 그럼 서울 사람들이 이사를 가겠느냐? 아마 여러분들이라면 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갈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참고로 2기 신도시에 삽니다. 오늘 제가 아침 7시 반에 회의가 있어서 이 국회로 오는데 무려 1시간 20분이 걸렸습니다. 그런 데를 여러분들이 가겠습니까? 3기 신도시가 그 앞에 있다면 내 앞마당에 새로운 신상품을 만들어주는 1기나 2기가 그냥 있겠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이한준 그 발제자가 그 박사님이 구체적인 내용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언급을 안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과연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되는데 이 목적의식이 좀 우리 정장부 교수님 말씀대로 표를 의식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책자에다가 3기 신도시의 성공 조건 한 4가지 정도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가 교통이고 두 번째가 2 신도시와의 연계성이고 세 번째가 이제 신도시 입주와 관련된 거는 지난해 12월 13일 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바뀌어서 이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85제곱미터 이하가 75%를 무주택자한테 우선 분양해야 되고요. 나머지 25%가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분양을 합니다. 이번 정부의 실소유자는 분명하게 무주택자입니다.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집을 늘리는 수요나 이전 수요는 접근할 수 없다는 거. 특히 이제 그 실소유자 개념이 이번 그 정부가 무주택자로 가는 거는 주택 공급이 상당히 100% 넘은 상태에서 타당한지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 3기 신도시의 후면에 있는 그 1기 신도시 사람들이 신상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을 고칠 수 없다면 이건 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주택 공급 차원보다도 주거 환경 개선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패러다임의 변화는 벌써부터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이번에 5개 신도시는 6군데 발표했지만 이제 100만 평이 넘어야 신도시라고 하는데요. 이 5개 신도시는 전부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50% 정도가 임대주택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50%의 임대주택은 5년 내지 10년 후에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거란 말이죠. 과연 그게 임대주택이겠느냐? 연금 임대주택도 아니고 이것도 사실은 짚어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권대중 교수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 역시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이 교통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이고 1기, 2기 신도시의 가격 하락과 주민들의 삶의 질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게 계속해서 지적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정상문 교수님 마찬가지로 권대중 교수님께서도 이게 사실은 정치 행위, 주민의 삶의 질, 뭐 주거권 이런 게 아니라 표를 구하는 정치 행위로 말미암아 이 주택건설 정책도 왜곡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들이 지적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플로어의 얘기를 많이 듣기 위해서 그 토론하시는 분들은 제가 7분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인하 대표님 7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그 3기 신도시의 딜레마 문제에 대해서 가장 초점은 사실 정부가 하고자 했던 것은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이 3기 신도시를 발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3기 신도시를 발표하려고 하다 보니 사실 마음이 되게 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기 신도시를 했던 부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3기 신도시를 발표했고 또 3기 신도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니 2기 신도시보다 입지가 좋은 그래서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을 일부러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런 위치 입지를 선택할 때 정부가 국민들을 좀 생각을 했다 그러면 우리 가장 부동산의 가장 기본인 입지와 그다음에 공급량 그리고 가격 변동 그리고 법에 의해서 많이 잡아가기 때문에 법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입지라는 부분은 생각을 했죠. 표를 받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부분 어떤 그 칭찬을 받기 위한 그런 위치를 선정을 했고 공급량을 따져보면 사실 그 주변의 공급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급량이 많습니다. 지금 3기 신도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의 공급량이 10% 이상이 평균적으로 10% 이상이 넘어요. 공급량이 많다는 얘기는 사실 미분양이 많을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서울의 가격이 오르는 상태에서 주변 그 수도권 부분에 공급량을 많이 해봐야 사실은 여기서는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죠. 거기로 갈 수 있는 인원들이 많지 않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좀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가격 변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변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고향 창릉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일산에서는 벌써 가격이 굉장히 떨어져서 지금 거의 오르지 않고 있는 상태잖아요. 떨어진 상태. 그런데 하물며 가까운 은평만 보더라도 사실은 은평의 가격이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결국 가격만으로 봐서 지역적으로 봐도 결국은 서울로 가까워져 와야 이 가격이 올라가는 상태인데 그러면 이 그 외곽 지역 지금 3기 신도시를 발표하고 난 그 외곽 지역에 있어서의 가격 변동과 함께 이걸 보게 되면 과연 국민들이 이걸 따라갈 것인가라는 그 판단을 쓸 수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을 무시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서울 그러니까 정부가 원하고자 했던 것은 그 수도권의 가격 안정이지만 결국은 서울의 안정이고 서울에서도 강남권의 안정을 지금 취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걸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규는 지금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해서 그 3기 신도시부터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그 민간 분양의 경우에는 맥시멈 50%예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그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했던 서울 내에 그 다른 그 지역들을 보게 되면 평균 그 한 50% 약간 넘는 상황이 그러니까 52% 정도 상황에서 이게 지금 분양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공임대가 결국 많이 들어가고 공공분양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인데 그렇게 되면 과연 우리가 그냥 실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실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분양이 잘 될 것 같으냐?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의 부분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서울도 아닌 수도권인데 수도권에서 그런 형식으로 했을 때 이걸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물론 복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많이 충족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복지를 취할 수 있는 위치가 지금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위치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정부에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정이 좀 필요한 상태가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국민들을 위해서 3기 신도시를 발표한 것이냐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측면에서 저는 국민들을 위해서 아주 그 치밀하게 생각을 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야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리고요. 그래서 지금 2기 신도시하고 3기 신도시 문제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기 신도시의 자족 시설 용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미분양되어 있는 상태가 많거든요. 지금. 그러면 아까 권대중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지금 2기 신도시가 있고 3기 신도시가 있는데 이미 발표가 됐기 때문에 3기 신도시의 입지가 이게 좋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기 신도시에서 분양 안 된 부분 예를 들어서 조금 그래도 관심을 가지려고 봤던 부분까지도 지금은 관심 밖으로 밀어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물론 그 2기 신도시에 대한 그 비용이 기본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정말 도시를 생각한다는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국토개발을 생각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과감하게 안 되는 부분은 포기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3기 신도시의 입지가 서울에서 25km 내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좋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 주변에 2기가 더 안 될 텐데 이거를 같이 끌고 가야 되겠느냐? 그럼 일정 부분은 포기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3기 신도시 부분 같은 경우도 2기 신도시하고 같이 맞물려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서
정말 치밀하게 국민들이 선택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포기를 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요즘 서울시에서는 역세권의 그 청년주택을 많이 합니다. 물론 옛날 그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고대 사회나 뭐 중세 사회를 보게 되면 영주들은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그 어려운 사람들은 그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게 지금 청년주택의 개념도 같은 개념이라고 봐지는데요. 현재 청년주택 같은 경우는 그 용적률 상향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면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1인 가구 위주의 주택을 역세권 내에 개발을 했을 때 과연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이 현재 개발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다른 개발 방향을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사실 그 개발 방향을 갖고 가는 데에는 그 본인들의 이익이라는 부분이 같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당장은 표를 위해서는 청년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당장은 좋을 수 있겠지만 미래를 생각한 그런 개발이 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그 청년주택은 활성화시키면서 재개발, 재건축은 지금 누르고 있는 상황. 즉 뭐냐면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1인 가구에 대한 대책은 표를 얻기 위해서 하지만 가족을 위한 주택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은 고민을 더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공급을 풀어줘야 되는데 공급을 풀어줘야 될 서울에 대한 부분을 포기하고 그 주변을 풀어준다라는 것은 결국 제대로 된 공급을 풀어주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정책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